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적인 태경 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명에 있어서 사견이 조금 들어가므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지도하시는 도장의 관장님이나 지도사부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예전에 세계대회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부터 오래된 영상에서부터 또 최근의 대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유난히 이 태격에서 승부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은 개인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훌륭한 태격 머리를 쳤음에도 득점이 인정이 안 되고, 또 일본 국가대표 선수가 조금 우리가 봐도 부족하고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은데도 그것이 득점으로 되어서 이렇게 많은 우승의 기회를 놓쳤던 개인전 이런 부분들을 또 뭐 단체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시청하는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을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기본적인 것만 뭐 특별한 이거 물론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오늘은 기본적인 부분만 잠깐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그 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둥이 싸움도 중단세의 연장선입니다. 겨눔새에서 가까이 오니까 그대로 올라서 호둥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다시 중단 겨눔새가 됩니다. 마치 정중선을 잘 지켜야 하듯이 호둥이 싸움도 정중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나치게 칼이 벗어나거나 또 상대에게 너무 칼이 기울어 있거나 또 내가 너무 높게 들고 있거나 하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중단세에서 상대가 공격을 일어날 때 항상 대바담에 나오는 머리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듯이 코등이 싸움도 상대가 기술을 거거나 거리를 유효 타격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떨어지는 순간 그런 순간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서 그대로 치려고 하면 항상 이 정중선을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칼이 너무 지나치게 상대 또 목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너무 기울어 있거나 나한테 넘어오지 않게 항상 정중선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요 말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꼭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신장이 좀 월등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도 신장이 좋은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본다면 그래도 조금 한국 국가대표 선수보다는 신장이 조금 작은 부분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데 원간이나 먼 거리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신장이 긴 사람이 마치 팔도 길기 때문에 긴 칼을 쓰는 원리와 같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함, 붙어서 공격하는 이 호둥이 싸움은 아무래도 유효격자 부위로 타격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가 조금 작은 일본 선수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멀 때는 긴 칼이 좋고 가까울 때는 짧은 칼이 좋겠죠.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면 태격 기술에서 이렇게 조금 좀 잘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물론 강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강한 타격을 했는데도 득점이 잘 안 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일본 선수들은 조금 뭔가 좀 약한 것 같고 칼이 작은 것 같은데도 유효 타격으로 인정이 돼서 오심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옳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단순하게 한국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칩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를 치니까 신장이 길다면 또 머리를 치니까 이 정수리를 보고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수리를 보고 치니까 유효타격을 하니까 왼손이 우리가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우리가 머리를 쳤을 때 이렇게 기본 공격할 때 왼손이 명치 높이만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태격도 마찬가지로 명치 높이까지 왼손이 올라와서 칼이 좀 크고 강한 타격을 하게 되는데, 이에 비해서 일본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은, 또 내지는 일본 선수들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머리, 아따마가 아니라 얼굴을 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코등이 싸움을 하다가 머리를 치려면 이만큼, 지금 제가 안 물러난 상태니까 칼이 깊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는 많이 물러나거나 상대가 많이 물러날 때, 또 내지는 내가 어떤 저항을 줘서 많이 거리를 확보하고 유효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더구나 신장까지 크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다고 본다면, 뭐 그럼에도 한국 선수 잘 치죠. 대단합니다, 우리 선수들. 자, 그런데 일본 선수들은 얼굴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따마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일본 사람들은 얼굴을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을 치면 호등이 싸움에서 정중선을 지키면서 왼손이 머리를 치기 위해서 이만큼 들질 않아요. 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조그나 조금 신장이 작다면 더 유리하겠죠. 작다면 여기서 얼굴을 친단 말이죠. 맹간에 얼굴을. 조금만 기회 되면 우리는 머리를 치고 있고, 그 선수들은 여기서 이렇게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리상도 그렇고요. 이게 칼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는 좀 큰 칼이라고 표현을 좀 드린다면, 또 공간을 많이 빠져서 쳐야 되지만, 일본 선수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만 물러나거나 좀 뭐 반동을 해서 조금만 공간이 좀 있으면 여기서 하고 바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좀 타격이 좀 약한 것 같은데 하여튼 득점이 되니까, 뭐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데도 그렇게 시합에서 이렇게 좀 패를 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물론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남우 사부님은 이게 머리에 구분하고 머리에 얼굴이 있으니까 다 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굳이 일본 사람들은 왜 아따마라고 안 하고 맨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는 머리를 딱 써 일격필살의 어떤 그런 검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얼굴을 그어서 진검이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얼굴을 그으면, 칼끝으로 얼굴을 그어버리면 이게 뭐랄까 신경도 마비가 되고 출혈이 있어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죠. 그래서 전이를 상실시켜놓고 뭐 찌르든지 아마 그랬지 않을 그런 개념에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맨이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이거 추측입니다만 아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짧은 거리에서 정확히 정중선을 지키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하고 치는데, 우리는 머리! 이렇게 쳐야 되니까 굉장히 칼의 운영이 크니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더구나 신장까지 큰데 떨어져 있을 땐 유리하지만 가까이 있을 땐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머리일까? 효과적인 기술로 공격은 기본에서 이것이 빠른지.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빠르겠느냐. 공간 확보도 머리를 치면 왼손이 명치까지 올라오는 머리를 치려면 이만한 거리가 필요한데, 치면 왼손이 단전에서 그대로 들잡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짧고 많이 안 물러나고도 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맞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유튜브 상에서는 곤란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연구를 해보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조금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우리 칼을 중심선을 벗어나는 행동이라든지 우리 중단을 이렇게 했어도 안 되듯이 바르게 하고 바르게 기본 자세에서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머리를 칠 거냐 맨을 칠 거냐 얼굴을 칠 거냐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잠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뭐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범이 우리 검도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 기술도 공격 패턴도 연구하고 또 유명한 선수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꾸 찾아보고 연구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본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중중선, 그 다음에 머리냐 얼굴치기를 할 거냐 어느 것이 시합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될 거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발의 움직임이 이렇게 다 보이죠. 이렇게 발의 상대가 움직이는 좌측 발의 움직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데 이게 코등이 싸움이 되면 눈과 눈이 마주보기 때문에 사실은 발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특별한 거는 뭐냐면 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런 보면 발이 기본이 굉장히 정석적이에요. 정석적. 그런데 일본의 그 득점 영상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미리 이렇게 살다가 발을 왼발을 들고 있거나 하여튼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라모토 선수도 그런 식으로 득점을 했고 그러니까 조금 무언가 발의 운영에서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오른발이 앞에 있는데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좌로 우로 움직이도 상대하고 이렇게 호두기 싸움을 하다가 계속 대치하다 보면 이게 움직이고 상대 뒤로 물러면 쫓아가기도 하고 하다 보면 발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발이 바뀔 수도. 왼발이 앞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지금 시선이 이렇게 돼서 꼭 오른발이 앞에 있어서 친다. 그러니까 많이 물러나서 거리를 확보하고 치는 게 아니라 오른발이 앞에 있어도 왼발로 밀어서 오른발이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뒤로. 바로 뒤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움직임 속에 이렇게 코드 이상마다 발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왼발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고정관념에서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창조적인 플레이라고 하죠. 박지성 선수처럼 움직이다 보면 오른발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왼발이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왼발이 앞에 가면 오른발이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상대가 거리에 코딩이 싸움에서 거리가 조금만 나온다면 그대로 바로 칠 수 있다. 바로. 더구나 특히 이제 일본 선수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머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왼발 오른발이 뒤에 있으면서 여기서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맨! 이렇게 쳐버리면 엄청 빠르게 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우리도 대비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좀 더 나은 기술의 발전을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최근 대한검도에서도 시합 규정이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칙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을 잘 지키지 않거나 이렇게 맞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엄격하게 반칙을 적용하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발전적으로 지금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바른 검도 중심, 기본에 충실한 검도를 아마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고 아마도 한국의 많은 발전의 계기가 이번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합에서 기술적으로 기본 타격을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유리한 환경을 가지려면 얼굴치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평생 검도하시고 즐거운 검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